1758년 1월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조선의 궁궐과 도성을 뒤덮고 있을 무렵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의 제21대 국왕 영조의 사랑스러운 딸 화순옹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버지인 영조는 다급하게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왕이라는 권위도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또 매달렸습니다. 제발 미음 한 모금이라도 마셔달라고, 아비의 늙은 가슴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옹주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4일 동안이나 물 한 방울조차 입에 대지 않고 버티다 결국 39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수많은 왕녀들이 있었지만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어 자결한 여인은 그녀가 유일합니다. 화순옹주는 왜 그토록 단호하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죽음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한 여인의 절절한 사랑과 고독이 깃든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화순옹주의 삶은 시작부터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720년 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연인군이라 불리던 시절의 영조였고 어머니는 궁녀 출신의 후궁 정빈 이씨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향이였습니다. 향이에게는 1살 터울의 언니 화억공주가 있었지만 언니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화순옹주가 겨우 2살이 되던 1721년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연인군이 경종의 뒤를 이을 왕세제로 책봉된 것이죠. 어머니 정빈 이씨 또한 소훈이라는 품계를 받으며 가문의 영광을 누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그해 11월 어머니 정빈 이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살배기 어린 향이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 속에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가장 큰 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빈이 씨의 죽음은 당시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훗날 노론 대신 서덕수가 경종을 독살하기 전에 독약의 효능을 시험해보려 정빈이 씨를 먼저 죽였다는 충격적인 고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임사화라는 피해 숙청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훗날 영조는 이것이 모함이었다고 밝혔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어린 화순옹주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사별한 아내를 위해 직접 제문을 썼습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남녀의 관계였으나 마음으로는 벗과 같았다는 애끓는 고백이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없이 홀로 남겨진 어린 딸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화순옹주를 곁에 두고 각별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화순옹주는 자라며 화려한 치장보다는 조용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하는 차분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1724년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면서 화순옹주는 5살의 나이에 궁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정식으로 화순옹주라는 칭호를 받았지요. 영조는 딸에게 직접 소학과 연려전을 가르치며 사람의 도리를 일깨웠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옹주 앞에 눈부신 보석과 비단을 잔뜩 펼쳐놓았을 때 어린 옹주는 세속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고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영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딸이 기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화순옹주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1728년 유일한 동복남매였던 효장세자가 1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9살 소녀에게 오빠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효장세자가 숨을 거둔 날은 7년 전 어머니 정빈이 씨가 세상을 떠난 날과 같았습니다. 영조는 실록에 같은 날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애통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화순옹주에게 남은 혈육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언니도 오빠도 모두 하늘로 떠나버린 세상에서 옹주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영조는 그런 딸이 안쓰러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732년 화순옹주가 13살이 되자 영조는 딸의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정성스럽게 부마를 간택한 끝에 노론의 거두 김은경의 넷째 아들 김한신이 선택되었습니다. 사실 이 혼인은 탱평책을 펼치던 영조가 노론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추진한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비록 정략적인 만남이었으나 김한신은 옹주에게 더한 없이 배필이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수려했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에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특히 글씨와 전각에 능해 왕의 도장을 직접 새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1220년생 동갑냉이였고 13살 어린 나이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혼인 후 몇 년간 궁에 머물던 옹주는 173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남편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인자한 사위와 착한 옹주의 모습을 두고 천생연분이라 칭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귀영화를 쫓기보다 서로를 아끼며 검소하게 살아갔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살피며 격려하는 부부의 모습은 영조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부부는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행복을 가꾸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슬아에 자녀가 없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아이가 없었기에 두 사람의 금슬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김한 씨는 왕의 사위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늘 겸손했고 화순옹주는 그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습니다. 영주는 종종 딸의 집을 방문해 사위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순옹주에게 그 시간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758년 1월 4일, 늘 든든하게 화순옹주의 곁을 지켜주던 남편 김한신이 병석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들의 나이 39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눈을 맞추던 남편의 죽음은 화순옹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26년을 그림자처럼 함께한 반려자이자 외로웠던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 사라진 것입니다. 딸의 자결 결심을 전해들은 영조는 혼비백산에 달려왔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늙은 왕은 딸의 여윈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죽은 사위의 목까지 아비가 챙겨줄 테니 제발 살아서 곁에 있어달라고 말이죠. 화순옹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미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토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음식을 거부했고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영조는 그든 결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한 영조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부모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 홀로 남겨질 늙은 아비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절절하게 적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화순옹주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4일째 되던 날 1758년 1월 17일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사위와 딸을 모두 잃은 영조의 슬픔은 필설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제문에서 딸이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준 것을 원망하면서도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부덕함 때문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예주판서 이익정 등의 신하들은 화순옹주의 정처를 높이 기려 연려문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열흘 넘게 굶주림을 견디며 지조를 지킨 것은 왕실의 모범이 될 일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영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조는 딸이 남편에게는 충실했을지 몰라 부모의 명을 어기고 먼저 떠났으니 효의 도리에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직접 연려문을 내리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조가 걱정했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위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슬픔 사이에서 영조는 결국 공적인 의무를 선택했습니다. 화순옹주는 남편 김한신과 함께 충청도 예산에 합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남편의 조카인 김희주를 양자로 들여 대를 이었고 훗날 그 가문에서 추사 김정희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영조가 승화하고 그의 손자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 고모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녀의 숭고한 정처를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마침내 1783년 정조는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고모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해 화순옹주의 집 앞에 붉은 문, 즉 연려문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화순옹주 홍문입니다. 정조는 이 행위가 왕실에서 처음 있는 귀한 열행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비록 영조가 우려했던 대로 이후 유교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연려를 강요하는 풍토가 생기기도 했지만 화순옹주의 선택만큼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심하는 이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순옹주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정철이 과연 옳은 것이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가치관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순수한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와 형제를 잃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그녀에겐 남편 김한 씨는 단순한 배우자 이상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였고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가 사라진 세상에서 홀로 숨을 지는 것이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왕으로서 수많은 결단을 내렸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딸의 마음만은 돌리지 못했습니다.
화순옹주의 무덤가에는 지금도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39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녀는 왕의 딸로서 화려한 삶을 누리기보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진실한 사랑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14일간의 처절한 굶주림 끝에 맞이한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남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곡을 뒤로하고 남편을 향해 걸어갔던 그녀의 발자국은 아마도 무척이나 무거웠겠지만 동시에 평온하지 않았을까요? 시대를 초월한 한 여인의 뜨거운 사랑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을 죽음이라도 메우고 싶었던 한 가련한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인연이 저생에서는 부디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